얼마 전 한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65세, 혈압약도 먹지 않고 당뇨도 없고 평소 생활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폐기 직전에 신장 기능 수치 GFR 32, 수치만 보면 중증 환자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도 안 하고 고기도 줄이고 건강한 것만 먹었습니다. 특히 간식으로 견과류를 매일 챙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최소한 3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섭취량, 섭취 시간, 견과류 종류.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간 식습관을 추적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환자분이 매일 먹던 견과류는 브라질러 쎄알 잠들기 전 구운 피스타치오, 아몬드, 스프레드 토스트. 겉으로는 모두 건강식이지만 60세 이후 신장은 이 3가지 조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장은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못 먹은 결과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 이후 저는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 선택해온 음식들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전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겐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건강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의 검사를 확인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에 어떤 걸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멈칫합니다. 정말 몸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이라고 믿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말투도 정중한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건강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술을 끊고 고기를 줄이고 혈관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당황과 억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건강식만 먹는데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건강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쉽게 속입니다. 좋은 음식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과 신장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식이 몸 안에서 독성 물질처럼 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도 못한 채 좋은 음식이니까 문제없다는 생각만 반복합니다. 그 환자분 역시 건강식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매일 음식을 조절했고 그 조절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은 무조건 많이, 자주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는지보다 어떻게 먹는지입니다. 신장과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해석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해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음식은 치유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조용히 쌓입니다. 통증 없이, 이상 증세 없이 수치로만 드러날 때까지 묵묵히 쌓입니다. 제가 그 환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거의 10년 이상 매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직감했지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의 방향이었다는 것을요. 젊을 때부터 쌓아온 방식이 노년기에는 몸의 부담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부종, 숨이 차오르는 느낌, 아침의 거품 소변은 모두 방식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숫자로 나타나지요. 검사 결과에 적힌 수치가 몸의 마지막 경고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식은 적을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사용법입니다. 저는 환자분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식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지 않은 방식으로 드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은 저에게 잊기 힘든 경험을 남겼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72세 환자분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체구의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까지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온 분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건강식품이 보였습니다. 본인은 약 대신 자연식으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있었다며 스스로 꽤 뿌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잠시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그 미소는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너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건강식이요. 특히 견과류요. 밤에 배고프면 더 먹어요. 매일 꾸준히 먹어요. 그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식이 바로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브라질넛을 매일 아침에 3알씩 먹고 있었고 잠들기 직전에는 피스타치오 한 봉지를 까먹었으며 식빵에는 아몬드 스프레드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고 그분 역시 그것을 믿고 행동해 왔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브라질넛은 항산화제로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이 영양소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합니다. 브라질넛 속 셀레늄은 하루 한 알만으로도 충분한 양인데 해독 속도가 느려진 신장은 그 영양소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쌓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작은 걸 먹었는데요? 라고 되물었지만 작은 음식이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장기가 더 이상 빠르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환자분은 잠들기 전에 피스타치오를 자주 먹었습니다. 밤에 먹는 견과류가 특별히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나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기와 단백질, 미네랄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밤새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손과 얼굴이 붓고 소변이 탁해지고 거품이 생겼던 이유는 단순한 밤 간식의 부작용이 아니라 신장이 밤새 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이 매일 발라먹던 아몬드 스프레드는 견과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스프레드는 아몬드 외에 설탕, 소금, 식물성 기름이 섞입니다. 이 식물성 기름은 가벼워 보이지만 나이가 든 신장에게는 지방과 나트륨을 동시에 부담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분이 먹던 것은 아몬드가 아니라 가공식품이었고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함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환자분의 표정에서 안도와 놀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해온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식은 적이 아니라 잘못 따르면 부담이 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몸은 속도와 형태에 더 민감해집니다. 지금까지 약이었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는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 환자분에게 저는 음식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방식만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견과류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약처럼 먹으면 몸을 살리고 간식처럼 먹으면 장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견과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달라집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양부터 줄이기를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은 견과류를 한 줌 단위로 먹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양보다 처리 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같은 양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총량을 20에서 25g, 즉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 정도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가득 찬 양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올릴 양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지지요. 이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장이 쉬어야 할 밤에 견과류를 먹으면 신장은 밤새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로한 몸이 회복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견과류를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가장 길어지고 혈당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대이지요. 이 시간에 견과류를 몇 알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도 무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밤에 먹는 간식이 건강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물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견과류를 먹을 때 물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물이 있어야 지방과 미네랄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견과류를 먹을 때 무조건 물 한 컵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은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해독 도구입니다. 몸은 작은 음식보다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자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 환자분은 2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종이 줄었고 거품 소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을 밀어붙이던 방식을 멈추고 몸의 속도에 맞춘 루틴을 선택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는 데만 신경 썼지, 목에서 넘기는 순간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네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더 기억합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신장을 부담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건강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입니다. 견과류는 끊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 부담이 곧바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신장 기능 저하, 단백뇨, 부종, 혈압 상승 등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장이 괜찮을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왔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아침에 부종이 자주 생기는 분은 반드시 견과류 섭취 방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눈이 퉁퉁 붓거나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상태를 보이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부종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밤새 신장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잠들기 전에 먹는다면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 신장의 야간 업무를 강제로 지우게 됩니다.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한 장기 중에서 가장 먼저 지치는 기관은 신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잠들기 전 간식을 반복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이지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는 분은 견과류 종류와 형태에 특히 민감해야 합니다.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과 나트륨이 함께 들어오는 가공 견과류를 먹게 되면 단백질 누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몬드 스프레드나 견과류 버터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섭취하면 소리 없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식이지만 그 속은 나트륨과 당분, 식물성 기름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분에게 견과류는 아주 작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한 영양을 채우려는 시도가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수면장애가 있는 분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신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견과류 조합은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밤 시간대 혈당 변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수면장애가 있다면 신장은 회복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견과류를 밤 간식으로 먹는 습관은 작은 행동 같지만 신장에게는 휴식 부족이라는 큰 부담으로 쌓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견과류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이 더 필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종류를 섞어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루 한 종류만 선택해서 먹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종류가 여러 개일수록 신장은 더 많은 영양소를 처리해야 하고 그 부담은 쌓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숟가락 한 스푼 반이 아니라 그 절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게 먹는 것이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음식으로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목표가 신장을 더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무겁고 잠이 잘 안 오고 변이 묽어지고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피검사 수치가 떨어지고 몸은 더 이상 묵묵히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신장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그냥 먹던 것들인데요. 건강을 위해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다시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방식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견과류, 섭취 방법과 그것을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와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선생님, 제가 먹은 건 몸에 좋은 것뿐이었어요. 라고 억울해하시지만 결국 검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몸은 그것을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 문제를 겪으면 무언가를 끊으려 합니다. 이제부터 안 먹을래요. 전부 줄일게요. 하지만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 덜, 조금 천천히, 조금 다르게 먹는 것을 원합니다.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견과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같은 브라질넛이라도 하루 한 알이면 약이지만 두세 알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스타치오라도 오후에 먹으면 에너지가 되지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아몬드라도 생으로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가공된 스프레드를 먹으면 설탕, 소금, 기름 때문에 몸은 오히려 고생합니다. 결국 음식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쪽은 방향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몸을 지치게 하고 올바른 방식은 몸을 보호할 뿐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도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다면 밤 간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면 단백질과 지방, 나트륨의 조합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밤에 신장을 일하게 만드는 간식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던 것을 줄이고 늦게 먹던 것을 조금 앞당기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반응합니다. 부종이 줄고 아침이 덜 무겁고 소변의 거품이 줄고 혈관과 신장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처럼 음식을 관리하는 방식이 몸을 회복시킵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 결국 장기의 부담을 줄이고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바꾸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음식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방향을 찾는 시작점에 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계속 옆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